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편 당근마켓 2025년 개편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만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어디서 세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안 보고 오셨다면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로 1편을 꼭 한번 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대시보드로 세팅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간편 모드가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혹은 간편 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만한 당근 비즈니스의 전문가 모드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근 마켓 광고에서 전문가 모드를 진행을 하려면 간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간편 모드 그 광고 계정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전문가 모드 광고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비즈 프로필이라는 비즈니스 계정 개념의 계정과 광고 계정, 전문가 모드의 광고 계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시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등록을 하신 다음에 비즈 프로필과 광고 계정 두 개가 모두 준비가 되신 상황에서 꼭 광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비즈 프로필을 선택하고 이렇게 대시보드로 접속해 주면 상단에서 비즈 프로필과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광고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겠죠. 광고를 집행하시기 이전에 무조건 광고 캐시를 먼저 충전을 해주셔야 광고 검수와 광고 진행이 모두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대시보드에 접속해주신 이후에는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랑 비슷한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해주신 다음에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캠페인을 먼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단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주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그냥 편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캠페인 목표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캠페인 목표를 먼저 기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비즈 프로필 방문 캠페인이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카탈로그 캠페인이라고 했었고, 네 번째는 제가 전환 캠페인이라고 좀 쉽게 말씀을 드렸었죠. 메타랑 비슷하게 좀 비유를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 쉽게 트래픽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그룹단에서 세팅을 하겠지만 내가 세팅할 타겟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관심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겟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제가 굳이 이 세팅을 들어와 보지 않아도 캠페인 명만 봤을 때 내가 대충 트래픽 캠페인이고 25세에서 40세 남녀로 세팅을 했고 뷰티 관심사로 세팅을 했으며 강남 지역에만 노출을 하게끔 세팅을 해놨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알아보기 쉽게 세팅한 거라서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 쉽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세팅한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1일이고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는 보통 웹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는 거, 그리고 웹사이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 내부에서 진행되는 광고가 아니라 외부 사이트로 저희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 전환 추적을 설치를 해주셔야 전환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상에서 그리고 당근마켓 광고를 통해서 발생한 전환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한 이후에
광고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연동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코드를 설치하셨다면 여기에 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는 보통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하고요.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지역 같은 거를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강남에만 저는 노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남녀 모두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모든 성별, 그리고 25세에서 40세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25세에서 39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혹은 그 iOS, 아이폰에만 노출을 시키고 싶다 같은 것도 선택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바일 OS에 노출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면 한두 개만 진행을 하면서 당근마켓 내부에서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기준의 로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체사에서 공개를 별도로 하진 않는데 그거를 좀 최적화되게끔 넓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파서 좀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뷰티로만 좀 관심사를 걸고 싶어서 이렇게 뷰티 관심사만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례산 그리고 총례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례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내가 VAT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광고주분께서 저 일례산 10만원 쓸게요 라고 하면 VAT 포함해서 11만원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총예산의 개념은 여기 저희가 설정할 기간 동안 사용할 총 예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과에 따라서 사용되는 비용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하루에 내가 10만원씩 노출해서 보통 어떤 요일의 성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례산에 따라서 좀 운영을 해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추후에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매일매일 들어와서 모니터링할 자신이 없고 그냥 총예산을 걸어놓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성과가 좋은 날에는 좀 많이 태우고 성과가 안 좋은 날에는 좀 적게 태웠으면 좋겠어, 너 알아서 해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총예산으로 걸어놓고 종료일자를 걸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별도의 좀 문제인데, 만약에 뭐 세금 계산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캐시 잔액을 무조건 어떤 기간 내에 영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기간을 걸어놓고 총예산을 걸어놔도 성과가 안 좋으면 그 총예산이 모두 안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6월 30일까지 11만원을 걸어놨는데 저희 광고가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겟 규모가 너무 좁아가지고 뭐 노출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당근마켓 자체적으로 그냥 노출량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클릭이 너무 안 되니까, 클릭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모두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1일 예산으로 걸고 좀 유동적으로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날에 좀 남은 예산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전부 영원으로 맞춘다든지 뭐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뭐 자동 입찰로 걸고 추후에 수동 입찰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수동 입찰로 걸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에서 제공하는 평균 해당 업종의 전월 기준 평균 CPC와 CTR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뷰티 미용 카테고리라고 쳤을 때 전월의 평균 CPC가 25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높게 300원 정도로 세팅을 수동으로 걸어보고, 보통 이 수동 입찰로 걸어놓는다면 이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좀 광고가 돌아가는 편이고요. 만약에 평균 CPC가 전월에 250원이었는데 자동 입찰로 했을 때 250원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광고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니까 저희가 광고를 좀 잘못하고 있다, 혹은
CPC가 높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소재가 별로라든지 아니면 타겟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찰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세팅이 전부 다 되었다면 다음은 소재단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 원래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개편된 내용에서는 동영상 유형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영상도 함께 활용해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동영상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타 매체들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포털 매체들보다는 아무래도 버티컬 매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절해요. 매체가 보시면 광고 사례 성과 좋은 거 예시도 다 알려주거든요. 직접 운영하시기 굉장히 괜찮은 매체예요. 굳이 대행사를 안 끼고 진행을 하셔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비재, 서비스, 업종별로 이렇게 성과 좋았던 소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심사 기준도 알려주니까요. 혹시나 소재가 반려되면 저런 기준에 내가 전부 부합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2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간결하게 적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매체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요즘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긴 글은 좀 읽고 싶지 않아 하고 세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후킹성 강하고 굉장히 눈에 강렬하게 들어오고 1초 만에 마음을 옛날에는 저희가 좀 3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초 만에 사람을 사로잡는 소비자를 사로잡는 그런 문구라든지 이미지가 아니면 버려지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간결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 문구 카피라이팅에 대한 고민은 항상 저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목 같은 걸 적어주시면 되고 브랜드 이름은 절대 카피처럼 짜시면 안 돼요. 네,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공식 브랜드 명을 기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명을 보통은 적으시죠. 혹은 이제 브랜드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하단에 광고 우측 하단에 뜨는 버튼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뭐 DB인지 어플인지 그리고 뭐 이커머스인지 혹은 회원가입 유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근마켓 광고에서 요즘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 뭐 속눈썹 펌, 뭐 미용실, 네일샵 이런 것들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광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쿠폰 받기로 해서 10% 할인 쿠폰, 단골 맺기 뭐 이런 쪽으로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유입될 만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너네 우리 광고 누르면 쿠폰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간접적으로 클릭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클릭률도 개선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광고주분들 경우에는 객단가가 낮다는 기준 하에 가격 정보를 노출시켜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고거래를 하러 유입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으면 오히려 가격 정보를 노출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객단가가 10,000원 초반 이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격 정보를 함께 클릭하기 전에 이렇게 노출을 하시면서 우리 거 진짜 지금 저렴해 할인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필이 필요한 업종들 있잖아요. 의료라든지 이런 업종들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은 꼭 심의필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시고 혹은 개봉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입력을 하셔서
꼭 증빙을 받으셔야 광고가 승인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은 트래픽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룹단에서 거의 똑같이 작용하고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고 하면 목표 전환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커머스 업종들은 구매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고 D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문의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잠재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또 DB의 일종인데 서비스를 신청할 업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목표를 선택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고요.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환 최적화 캠페인이기 때문에 전환 추적 코드를 필수로 연동을 하셔야 광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는 제 계정이라서 별도로 전환 추적 코드가 깔 수가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의 내부 정보는 광고 가이드가 비즈니스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광고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한번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혼자서 좀 잘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비즈 프로필 알리기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광고를 진행하려면 전문가 모드는 비즈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즈 프로필에 이제 저희가 광고 외적으로 소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업체의 소식. 이제 소식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당근마켓에 중고거래 상품 올려보셨죠, 다들. 그것처럼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들 올리고 그냥 자유롭게 글을 적는 거예요. 우리 업체 쿠폰도 등록을 하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가산동 고깃집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샬라샬라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세요. 그러면 광고단에서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을 생성을 하시면 여기 비즈 프로필 방금 내 비즈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똑같이 그룹단에서 저희가 타겟팅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재단에서 아까 트래픽 캠페인과는 다르게 비즈 프로필 소식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저장을 안 했지만 이제 쭉 내가 적었던 소식 목록들 중에서 가산동 고깃집 이걸로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글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다른 글로 광고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글로 선택을 하셔서 불러와지면 그 소식을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당근 내부에서 당근 어플 내부로 유입돼서 내 비즈 프로필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탈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월 평균 우리 동종업계 CPC랑 CTR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이 평균 CPC도 굉장히 낮고 CTR도 높은 편이에요. 이탈률이 적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DB 업체들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판매 늘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GFA 카탈로그 캠페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전환 추적 코드를 연동하면 좋겠지만 없으시면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카탈로그는 무조건 연동을 하셔야 카탈로그 광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연동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카탈로그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광고 가이드에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광고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의 상황이나 광고 예산이나 KPI에 따라서 어떤 캠페인을 쓰는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타겟팅을 하는지, 어떤 소재를 짜는지에 따라서 성과는 굉장히 천차만별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진행을 이것저것 하면서 광고 매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이해하시기 전까지 비용을 보통은 좀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두려우시거나 혼자 하시기 답답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근마켓 광고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보여드린 영상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새로운 캠페인이 좀 생겼다. 그리고 신규 기능들이 생겼다. 그리고 소재 형태가 새로운 게 생겼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가장 큰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마케팅 학교에 업로드한 당근마켓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이 돼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또 당근마켓에서 개편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광고주 분들께서 혼자서 진행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또 개편된 내용으로 이렇게 쉽게 영상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근마켓 이외에도 궁금하신 매체가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제 컨택 포인트로 이 매체 궁금합니다. 영상 교육 찍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제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